이번 비디오에서는 이전 비디오에서 설명됐던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는 알고리즘이 어떠한 종류의 decision boundary를 만들어내는지 그것에 대한 개념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른 말로 large margin classifier라고 사실은 또 불려요. 즉 마진이 크게 나오는 분류기다 라는 말로도 불리는데, 왜 그런 large margin이라는 그러한 용어가 사용되고 그와 같은 것을 만들어내는지를 서포트 벡터 머신은 그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정의했던 서포트 벡터 머신에서 활용되는 비용 함수를 우리가 요약을 해보면 이와 같이 정리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대로 람다 대신에 회기에서 사용되던 regularization 파라미터의 역수에 해당되는 C라는 파라미터를 우리의 비용 값에 곱해 주고요. 그리고 추가로 regularization을 하기 위한 파라미터의 제곱값의 그 합을 그 추가적인 항으로 하고 그 전체 비용을 최소화하는 그러한 파라미터 세타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때 사용되는 그 비용 함수의 모양을 우리가 앞에서 썼던 로그 함수가 아니라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 사용됐던 로그 함수가 아니라 이런 선형 piecewise linear 함수로 우리는 재정의를 하게 되었죠. 즉 cost 1 함수는 g 값이 1보다 큰 곳에서는, 즉 g가 1보다 큰 곳에서는 0의 값을 갖도록 만들어준 그런 함수고요. 그것보다 작을 경우에는 0이 아닌 리니어한 함수겠죠. 이 세타는 어디에 오도록 만들어지겠어요? 가능하면 요 영역에 들어오도록 g값이 이 세타가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y가 0인 경우에는 코스트 함수를 그것의 반대적인 개념으로 마이너스 1보다 작은 g 영역에서 값이 0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코스트 함수이기 때문에 세타 역시 g 값이 x와 곱해졌을 때 덧 프로덕트 됐을 때 값이 0의 값을 갖도록 이 세타가 정해지는 파라미터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 함수의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y가 1인 포지티브 예제의 경우에, 훈련 자료의 경우에는 세타와 x의 덧 프로덕트 값이 1보다 크기를 원하는 거고요. 그래야지 코스트가 0이 되니까. 그리고 y가 0인 그 샘플의 경우에는 그 두 개의 곱셈 또는 덧 프로덕트가 마이너스 1보다 작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0의 값으로 코스트가 가장 작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이 그와 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사실은 앞부분에서 로지스틱 리그레션의 경우에 우리를 생각을 한번 해보면요. 로지스틱 리그레션의 경우에는 세타 트랜스포즈 x가 0보다 큰 경우가 바로 1이었고요. 그죠? 그리고 세타 트랜스포즈 x가 0보다 작은 경우가 y는 0인 경우였어요. 이건 로지스틱 리그레션 예를 다시 한번 드는 건데, 왜냐하면 서포트 벡터 머신은 요거를 좀 더 강화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0보다 큰 것보다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1보다 그냥 큰 걸로 바꿔치기 했다고 보면 되고요. 0보다 작은 거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0보다 작은 것보다 더 작은 마이너스 1보다 작도록 좀 더 강하게 밀어붙인 그런 경우라고 우리가 개념적으로 생각을 해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C 값이 굉장히 큰 경우를 한번 들어볼까요? C가 굉장히 큰 경우는 어느 경우입니까? 그러면은 람다 값이 아주 작은 경우죠. 람다가 작은 경우면 어떤 경우예요? regularization이 별로 적용이 안 된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가 바로 극단적인 모든 세타 값이 다 동일한 그러한 비중을 갖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서포트 벡터 머신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그 여러 가지 단계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좀 더 직관적으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C를 굉장히 큰 값으로 가정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C 100만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또는 10만 정도 한 C라는 값이 굉장히 큰 값을 갖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얘기는 뭐냐면 C가 큰 값을 갖는다는 얘기는 이 두 개의 텀을 가지고서 우리가 작업을 할 때 이 텀과 요 두 텀 중에서 첫 번째 텀이 반드시 0에 가까운 값을 가져야지만 이 코스트 함수의 미니멈 목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앞부분을 0으로 수렴했다라고 봐도 되는 겁니다. 그 나머지 값만 가지고서 최소화시키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어요. 바로 그 경우가 사실은 서포트 벡터 머신에서 흔히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자, 코스트 함수를 앞에서 정의했던 것을 다시 기억을 하면서 그 두 가지 경우, y는 1인 경우와 y는 0인 경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겠죠. y가 1인 경우에는 이 코스트 함수 모양이 이와 같이 우리가 알다시피 그 코스트 1 G 함수가 바로 이런 형태였고요. 그 값이 작은 값, 즉 y가 이 코스트 전체의 값이 0이 되도록 하려면은 그 영역이 바로 요 부분이기 때문에 요 부분에 해당되게 하려면은 세타 트랜스포즈 x i번째 물론 그 훈련 자료겠죠. 그 값이 1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갖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똑같이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y가 0인 경우에 코스트 함수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었어요. 뭐를 또 코스트 0g 그리고 그 값이 작게 되는 0의 값을 갖게 하려면 바로 요 영역에 g가 와야 되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냐면 세타 트랜스포즈 xi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앞부분에서 지금 C 곱하기 이 내용이 C가 굉장히 크다는 얘기는 이 부분이 0이 돼야 되고 요 두 가지의 영역이 만족이 돼야지만 이게 0이 되니까 결국엔 최소화시키는 우리의 그 함수의 모양을 다시 한번 써볼 필요가 있는데요. 즉 미니멈 C 곱하기 어떤 값, 그죠? 그리고 더하기 2분의 1 서메이션 J죠. 그래서 J로 I로 썼으니까 I를 그대로 쓰겠습니다. I는 1부터 N까지 세타 I 제곱. 요게 좀 헷갈렸네요. 하나가 J로 됐어야 되는데 이걸 J로 쓰는 게 정확하네요. 그죠? J.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이와 같은 조건을 만족한다면 값이 0이 되잖아요. 그죠? 0이 된다는 얘기 뭐예요? C 곱하기 0은 그냥 0이에요. 이 부분이 없어져 버려요, 사실은.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최소화시키고자 하는 그 함수 자체가 굉장히 단순한 세타 제곱의 합이 최소화되는 그 세타를 구하는 겁니다. 물론 조건은 요 두 가지의 조건이 맞아야죠. 세타 트랜스포즈 xi가 1보다 커야 되고 세타 트랜스포즈 x의 i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언제? 만약에 yi가 1이면 그리고 만약에 yi가 0이면 요 조건이 만족되는 즉 이러한 그 조건 하에서의 아주 단순한 세타 스퀘어 제곱의 합이 최소화되는 세타를 구하는 게 우리의 목적 함수로 또 바뀐 겁니다. 굉장히 간단한 함수예요. 그죠? 알고리즘적으로 임플리멘테이션 하는 거는 나중에 좀 살펴보겠고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거는 만약에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디시전 바운더리를 구하면 어떤 디시전 바운더리가 구해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좀 더 간단한 그 예를 먼저 시작해 볼까요? linearly separable case를 하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알다시피 선형적으로 선을 그어서 이 두 개의
포지티브 샘플과 네거티브 샘플을 구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아마 이러한 바운더리를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무렇게나 한번 제가 그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한 이런 바운더리를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 바운더리를 기준으로 왼쪽은 포지티브 앤서, 오른쪽은 네거티브 앤서라는 것을 그 바운더리를 구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것만 가능할까요? 아닐 겁니다. 예를 들어서 좀 더 극단적인 경우를 한번 제가 그려볼게요. 이런 경우에 바운더리도 전혀 문제 없이 이 두 개의 영역을 나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어떠한 그 바운더리가 얻어지는 게 바람직해 보여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좀 생각해 보면 이런 바운더리보다는 그래도 여기를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이런 바운더리가 좀 더 바람직해 보인다라는 우리 직관은 있어요. 그죠? 그런데 과연 우리가 말하는 이런 직관은 어떤 거냐면 사실은 이게 바로 서포트 벡터 머신, 서포트 벡터 머신에서 찾아지는 바운더리는 이런 바운더리가 찾아져요. 같은 바운더리 중에서도. 왜 그러냐면 여기서 말하는 이 서포트 벡터 머신은 어떤 바운더리를 찾냐면 이 디시전 바운더리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요 훈련 자료, 그것을 기준으로 평행한 바운더리를 그렸을 때, 그리고 또 네거티브 샘플에 대해서도 가장 인접한 것을 지나치는 이러한 바운더리를 그렸을 때 이 디시전 바운더리와 이거를 보통 우리가 마진이라고 부르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즉 가장 인접한 훈련 자료와의 폭을 마진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마진을 가장 크게 하는, 이거를 최대 한도로 확보하는, 그래서 우리 SVM을 다른 말로 Large Margin Classifier라고 부릅니다. 즉 지금 여기 붉은색으로 표현한 거는 마진 자체가 거의 없는 거죠. 인접한 훈련 자료와의 거리가 거의 떨어지지 않은 거고요. 그러한 디시전 바운더리가 종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최대 한도로 마진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이 디시전 바운더리를 골라내는 게 바로 서포트 벡터 머신에서 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이것보다 더 복잡한 형태의 non-linear decision boundary도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다음 렉처에서 다루게 될 커널을 좀 쓰면 되는데요. 어쨌든 이 두 개의 영역을 나누는 이 decision boundary가 종류가 많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그 가장 마진을 넓게 잡으면서 구해지는 이 decision boundary가 바로 서포트 벡터 머신에서 얻어지는 디시전 바운더리의 형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라지 마진 클래시파이어라는 이름으로 또 이게 불려진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그 파라메타 C의 역할입니다. 파라메타 C의 역할. 왜냐하면 서포트 벡터 머신이 라지 마진 클래시파이어이긴 하지만 만약에 아웃라이어라는, 즉 특이치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 지금 이 데이터는 그 포지티브한 훈련 자료와 네거티브한 훈련 자료가 일정한 지역에 모여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별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러한 그 샘플 하나가 더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포지티브인데 이 왼쪽에 네거티브 훈련 자료 영역에 가깝게 아주 붙어 있는 거죠. 이런 거를 보통 우리가 특이치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이거 하나 때문에 경향이 막 바뀌는 거죠. 그래서 라지 마진 클래시파이어를 우리가 돌려서 서포트 벡터 머신으로 솔루션을 구하게 되면 이 값이 아마 이런 식으로 구해질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은 하나라도 놓치기 싫으니까 이런 식으로 서포트 벡터 머신의 결과가 얻어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느 의 경우이냐면 같은 그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고 할지라도 C라는 파라메타가 굉장히 큰 경우예요. 굉장히 C를 큰 값을 주게 되면 한 개의 샘플이라도 놓치지 않으면서
이와 같은 large margin decision boundary를 골라냅니다.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C를 만약에 너무 크지 않게, 물론 C를 계속 우리가 그 람다하고 똑같은 의미입니다. 아주 크게 주거나 아주 작게 주거나 적당한 값으로 찾아줘야 되는데 C를 만약에 크지 않게 적절한 값으로 우리가 수정을 해준다면 이 decision boundary가 그 아웃라이어를 무시하고 전체적인 경향을 따라서 decision boundary를 찾아줘요. 즉, 이 친구는 C가 not too large인 경우예요. 그러니까 적절한 파라메타 C를 사용하면 아웃라이어를 무시하면서 마진, 지금 여기서 보다시피 거의 모든 메이저 훈련 자료들의 그 구분을 짓는 이 마진의 영역이 그래도 가장 크게 잡혀 있잖아요. 이 마진의 영역을 더 강조하면서 디시전 바운더리를 찾는 게 바람직하게 되고, 그 경우는 이러한 그 아웃라이어가 여러 개가 놓여 있을 경우라도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붉은색 자료가 더 이쪽에 있다든지, 아니면은 또 이런 경우도 있겠죠. 사실은 네거티브 샘플들이 이 오른쪽에 놓여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다 고려했을 때 마진이 가장 큰 그러한 디시전 바운더리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경우에는 이와 같은 그 C 값을 적절히 좀 작게 해주면 서포트 벡터 머신은 바로 이와 같은 아웃라이어에 너무 편향된 값을 구하기보다는 좀 우리가 직관적으로 더 옳게 생각되는 이러한 값으로 그 디시전 바운더리가 결정돼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좀 좋은 특성이 바로 SVM 알고리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우리가 기존의 로지스틱 리그레션 개념으로 생각하면 이 C 대신에 C가 바로 1 of 람다랑 똑같은 값이기 때문에요. 역할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C가 크다는 얘기는 뭐예요? 람다가 아주 작다는 얘기잖아요. 그 람다가 아주 작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세타 값을 거의 모든 그 복잡한 경우에 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즉 굉장히 아웃라이어 자체를 존중해 주면서 우리가 그 바운더리를 구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하이 베리언스 프로블럼을 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에 반해서 그 C를 좀 작게 하면 하이 바이어스 프로블럼으로 우리가 그 이동된다는 그 두 개의 서로 똑같은 의미이지만 반대되는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을 이 파라메터의 역수 관계로부터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